되게 어렵네요. 재밌는데. 세금이 좀 어려운 거 어려워요. 네. 세금이 어려운데 한번 돈 내면 다 보여요. 돈을 한번 내요. 내보세요. 전세를 주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집을 그럼 언제 내나요? 아무 때나 내놓으시면 돼요. 아무 때나 내놔도 네. 돼요? 그 세입자가 있는 거랑은 상관없이? 세입자를 끼고 사는 네. 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내 돈이 1,000만 원만 들어가도 이걸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매하는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물건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 경매는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약간 고생스러운 일들을 해서 일반 매가로 만들어 놓고 그 투자자들이 전세 끼고 1,000만 원만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부동산 상승기에 그렇게 보통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음. 부동산 하락기에는 또 그게 그렇게 투자를 또 안 해요. 근데 지금 멈춰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상승기 때 내놔야지 나는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승기 때 내놔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지금은 전세가가 조금 하락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전세가, 매가 다 하락이 계속되는 건 쉽지 않아요. 아. 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지금은 전세가는 떨어지진 않고 그러면 매매가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전세가도 주춤해요. 어. 근데 아주 저렴한 물건들, 그러니까 전세가 2억 이하의 물건들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떨어질 데가 없는 거네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전세 낀 물건을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러면 매도할 때 전세가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올 초까지 굉장히 거래가 잘 됐어요. 빌라가. 네. 뭐 1억대도 있고 하니까 이거라도 사자 네.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거래도 주춤하고 근데 어떤 모습이라도 출구 전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는 예전처럼 투자자들이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금이라도 조금 쌀 때 사조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조금 있고요. 그게 다시 또 붐이 일어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좋죠. 바로 매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가가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른 전세가랑 얼마 차이 안 내게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 시점이 언제쯤일지 지금 가늠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래도 매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바로 단기로 매도를 하려고 했던 물건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임대를 놓으려고 지금 세팅 중이거든요. 지금 계속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임차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 그 집을 전세가에 조금 보태서 그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낙찰받아서 바로 파는 건데 사실 그때 세금은 많이 내요. 세금을 얼마나 내요? 70% 내요. 차익에? 네, 양도 차익의 70%. 정말 많네요. 네, 많이 70%면? 내요. 네. 많이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이 만족스럽다면 저는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 원 수익이 나면 2,000 세금 내고 1,000만 원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양도 차익이기 때문에 수익 낸 거에서 네. 70%를 내는 거지 네. 돈을 못 그쵸. 벌고 마이너스로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단기에 3,000만 원 수익을 낸 거면 그렇죠. 저는 되게 감사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굉장히 네. 만족하시다고 그러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음 거를 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로 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거든요. 법인은 거꾸로 해요. 세금이 30%예요. 단기로 할 때는 법인이 좀 유리해요. 근데 보유를 하기에는 법인은 종부세 할 때 배제하는 금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기는 법인이 좀 불리하죠. 되게 어렵네요. 재밌는데. 세금이 좀 어려워요. 네. 세금이 어려운데 한번 돈 내면 다 보여요. 돈을 내요. 내보세요. 종부세는 갖고 있어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그리고 억울하죠. 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올랐다고. 그래서 내는 네, 거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비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아. 굉장히 억울하고 막 그러네요. 그렇죠. 네. 벌어서 내는 거면 차라리 그럼요. 나은데. 원래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게 정당하죠. 갖고 있는 어떤 기간이 돼야지 세금을 내는 거예요? 6월 1일 날짜에 소유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팔면 안 내고요? 안 내요. 5월 말일까지 팔고 6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하죠. 아. 세금을 잘 모르면 아무리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경매를 해도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하다 보면 공부가 돼요.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월세가 뭐 많아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월세 가격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뭐 다른 나라들 보면은 월세가 보통 막 200, 300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전세가 있기 때문에 전세도 대출을 해 주고 나라에서 네. 보증을 서 주고 그러니까 월세가 이렇게 좀 안정이 됐던 건데 지금처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어느 금액 이상은 안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 오르지 못하고 대신에 월세가 생기는 거지. 아. 그러면 그분들은 그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걸로 그 보증금을 내고 인제 나머지를 뭐 월세로 부분에 있어서 내죠. 월세로 인제 네, 사는 네. 거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어떻게 가요? 못 가죠. 못 가죠.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 30살이 됐는데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없어요. 30살에 3천만 가져도 잘 한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값이. 돈으로 어딜 가냐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음.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많아진 거죠. 그래서 빌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도 집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수요로 인해서 빌라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네. 더 떨어지지 않고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노후한 네.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일수록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올리거나 이런 아.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해야 돼요.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고 안전해. 다들 살고 싶어 하는 예. 동네니까. 누구나 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에 어떻게든 비비고 음. 엉덩이를 깔고 있는 게 안전하고 맞아. 강원도는 땅도 많고 하니까 거기는 또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까지만 가겠습니다. 아니 경기도까지. 강원도도 근데 많이 가세요. 근데 왜냐면 저렴하니까. 아. 그리고 교통이 발달돼서 천안에서 맞아요.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은 뭐 천안에서 원주에서 출퇴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이 너무 비싸고 여기에 머물러서 하는 이제 비용이 나가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